자, 엄청 오랜만에 쉬다가 클래스팅을 하게 됐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이라는 두 번째 단원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쌓기나무 단원은 이 2단원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3단원이 우리 1단원이랑 좀 관련이 있는 단원이라서 지금 2단원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 1학기 때 비와 비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좀 이번 시간에 1학기 때도 못했던 것들도 한번 꼼꼼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첫 번째 차시는 비례식을 알 수 있어요 라는 차시고요. 교과서는 40쪽에서 41쪽, 익힘으로는 21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끝을 낼게요. 자, 먼저 여기서는 이번 차시에는 비와 비례식과 외항, 내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에는 이 비를 배웠어요. 비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비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대 3이라고 하면은 이 중 하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비교하려고 뒤에 있는 얘에다가 비교를 합니다. 얘를 뭐라고 불렀는지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뭐뭐뭐뭐 양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뭐뭐뭐 양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비교하는 이걸 표현할 때 여기 가운데 땡땡 하고 표현을 해서 비교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얘는 앞에 있죠. 그리고 얘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항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후항이라고 불러요. 항은 그냥 항목이란 뜻이에요. 항. 자, 뒤에 있는 항목, 그래서 후항, 앞에 있는 항목, 그래서 전항합니다. 그 전에는 얘를 기머량 그랬고 얘는 비무량 그랬죠.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이제 앞으로는 전항과 후항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비례식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대 2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2에 대한 1의 크기니까 반절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랑 2대 4 이 크기는 어때요? 4에 대해서 2가 얼마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4라고 하면 이 중에 이만큼이 얘가 되겠죠. 얘도 얘가 두 개 있다 하면 그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반절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대 2는 2대 4랑 우리가 크기가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를 먼저 좀 치우고요. 다시 말해서 1대 2나 2대 4나 4에 대해서 2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나 2에 대해서 1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은 사실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나 네 개 중에 두 개의 크기나 반절이죠, 전체의. 그래서 얘네 둘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다를 쓸 때 우리 이 등호라는 기호를 쓰죠. 그리고 이 등호를 써서 이 B와 이 B를 등호로 연결해 준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여기 2 대 3 이거는 b예요. 근데 이런 b들끼리 크기가 똑같은 b가 있어요. b의 크기, 이 비율이 똑같은 것끼리 서로 같다 하고 등호로 연결해 준 식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비례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외항과 내항인데요. 외항과 내항은 비례식에만 있어요. 비에는 없어요. 비에는 없고 비례식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자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외는 바깥이라는 뜻이죠. 밖. 내는 아니란 뜻이에요. 자, 위에 썼던 비례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1 대 2는 2 대 4. 이 중에 밖에 있는 애들이 어떤 걸까요? 밖에 있는 애, 바깥쪽에 있는 거. 당연히 얘와 얘가 되겠죠.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외항이라고 불러요. 밖에 있는 거니까요. 밖에.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 가지 배웠습니다. B, 이거는 배운 게 아니고 사실 복습이죠. B에서는 2 대 3 이런 것들을 우리 B라고 했어요. 뒤에 거에 기준을 삼아서 앞에 거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는 거죠. 이때 앞에 있는 애를 우리는 앞으로 전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뒤에 있는 애는 후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배웠어요. 비례식은 이런 B가 B 두 개를 서로 연결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같은 B는 우리 등호로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가 같아 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례식을 할 때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다고 해서 내항,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다고 해서 외항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비례식 그리고 내항과 외항을 배웠습니다. 이 내항과 외항은 비례식에 있는 거고요. B에서는 전항과 후항이 있었죠. 이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더욱 다음 시간이 의미 있게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